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불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빠졌지? 안 되면 그걸로. 지금 되네. 지금 되네. 꽂아야 되나? 여기 꽂아주십시오. 주머니 넣지. 젊으니까 주머니. 됐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고맙습니다. 저번 시간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금방 많은 분들을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자, 공부의 윤곽, 그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더 나누어 드린 거는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유마경을 보다가, 보니까 오늘 이거를 좀, 자료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참, 보기가 좋으시겠다 싶어서 제가 요거를 자료를 좀 뽑아왔습니다. 공고윤곽 저 처음에 1페이지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대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거를 그냥 알아버리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내를 알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알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결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유한 자기의 그 성품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십시오. 예.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변한다. 모습이 변한다. 모습이 헛것이다. 지금 여기 계신 지금 한 45명쯤 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에 대한 의미를 4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60억 인구가 오면 60억 개의 이 의미에 대한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 말, 지금 현재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는 이 말마디를 가지고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아까 변한다. 변한다는 의미는 보통 지금 생각에는 A에서 A 다시로 가든지 A에서 B로 가든지 안 그러면 A가 뭐 C로 가든지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용박 교사님? 예. 이 지금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그 무령 거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자 하드를 딱 줬어요. 그러면 처음에 무자 하드를 잡을 때는 없다입니다. 예, 거사님, 무자 하드가 없다입니까? 무가 없다라는 뜻은 뜻이죠. 말마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자 하두가 없다라는 뜻입니까? 여래목 보살님? 수능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무하면 유가 있고 요거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조주 선사님께서 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없다라는 뜻으로 무라고 했을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미적으로 처음에는 없다라고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있다 없다의 앞서식으로 가게 되죠. 이 무를 통해서요. 없다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있다 없다의 앞서식으로 가는 이치거든요. 그럼 변한다는 거죠. 자, 한번 여쭤봐요. 이동영 거사님. 예. 요이십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앉으신 거 아니죠? 아까는 뒤쪽에 앉으셨죠? 예, 요 뒤에 있다가 변했습니다. 맞아요. 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쪽에 있을 거라고 눈이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고정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동영 거사님이 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죠? 변한다는 것은 A에서 A-, A에서 B, A에서 C.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서 무엇으로 변한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 변한다는 뜻이 나중에 무엇으로 가겠느냐? 무엇으로 가겠느냐? 무엇으로 갈 것 같습니까? 머물지 않는 쪽으로 가가지고 예. 또 사람 분배를 다 없애고 예. 나중에는 있는 그대로 보는 원래 면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예. 가기 전에 담겨야 하는데 좋습니다. 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가져가면 결국은 공리의 요다라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그 뜻하고 나중에 공부를 쭉 해가면서 나중에 변한다, 헛것이다는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마디로 가게 되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말마디. 그래서 몸뚱이가 진짜로 알기 때문에 딱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모습이 언제나 가짜인 줄만 알아라는 겁니다.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아라. 이 망신이 가짜인 줄만 알아라. 부처도 가짜, 중생도 가짜, 모습 있고 이름 있는 모든 것은 상대성은 가짜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는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로 믿으신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드러나는 거지 작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내야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내가 상대적인 거, 모습이 가짜인 줄을 확실히 알아야 그때부터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초 직입에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습니다. 육조 대사님 같으신 분은 1초 직입에서 열의 땅에 들어가셨어요. 물론 공부가 충분히 익으면 어느 한 마리의 개합이 되어버려서 1초 직입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자기의 그 업연,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쭉 공부를 하고 있어서 무르익었을 때 시제들연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아야 합니다. 윤곽. 뭘 외우는 걸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거로서 공부를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내다. 지금 참 이 구절이 지금 다시 읽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하는 겁니다. 이 몸뚱이를 딱 보고 몸뚱이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몸뚱이를 보는 순간 나다! 딱 이렇게 버려요. 그럼 아상이 탁 생겨버려요. 그러면 일년 만리 풍광이 됩니다. 온갖 것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내다 하는 그 순간에요. 그런데 현재는 내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정강석화같이 빨리 들어보냐면 내가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이미 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지 않는 것을 늘 해서 정말 내가 있니? 내가 있니? 바닥을 쳐야 된다. 바닥을 쳐야 된다. 내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된다. 진짜 내가 있냐고. 스스로. 그래서 자, 내다는 암한상이 없어져. 내가 아닌 걸 내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속에 똥밖에 안 들었는데 무엇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좀 읽어주십시오. 네, 읽어주세요.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불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어렵느냐? 사실로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후공을 찾는 사람도 후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그와 같이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가 왜 어렵느냐? 마음을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허공을, 법신을, 마음자리를, 부처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도 또 허공을 아니라고 버리라는 사람도 부처가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버리라는 사람도 다 어리석다 이거죠. 왜? 본래 무일물이니까. 잡으려는 것도 버리려는 것도 다 어리석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읽으세요. 인연에 따라서 우변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내가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거 공개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예, 여기 법연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된다. 이게 바로 비명비암을 뜻합니다. 우리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건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여 낫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인생의 권리 행사입니다. 나는 것도 나의 권리 행사고 죽는 것도 나의 권리의 행사이거든요. 물론 즐거운 것이 아니고 환상놀이이지만 환상놀이를 함으로써 인간 생활을 겪어가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가 나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본래 그 자리를 탁 알아버리면 나고 죽는 것이 전부 권리 행사라 장난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심자리. 진심자리를 알면 그 자리는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예, 그 밑에가 쫙 읽고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데 돌아가지 맙시다. 바로 직행합시다. 직행한 사람 많습니다. 후공이 어디 있는가요? 도대체 어느 후공인가요? 잡으려 해도 없고 피하려 해도 가고 가도 후공이고 가도 후공이니까 도대체 어느 후공이고 나중에는 이 자리구나 찾으려 하는 것도 전부 헛것이로구나 버리려 하는 것도 전부 헛거로구나 마음 찾으려는 것 헛거 아니에요? 마음 버리려는 거 탐진치 버리는 거 헛거 아니에요? 사량 분별 망상 버리는 거 전부 헛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참 이건 인간 절대에 속한 문제입니다. 지구 덩어리 다 준다 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가져야 할 겁니다. 이거는 영혼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이제 직행버스를 타고 가도록 이렇게 노력합시다. 길은 나왔죠. 그 길로만 다니면 됩니다. 예. 지금 본인선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입니다. 요 지금 새말교에 대해서는 내일 첫 법문 시간 4시에서 5시에 그 새말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1시간 동안 깊이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새말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자꾸만 마음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또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중생은 되어야 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는 되어야 되고 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래명 보살님은 안 그러시죠? 그런데 그것의 제일 처음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거죠. 제일 처음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순원보살님. 공부의 제일 초입이 뭡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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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견인데 정견 중에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무엇입니까? 모습은 세상이 없답니다. 제가 또 같은 말 하고 또 같은 말 하고 또 같은 말 하니까 좀 지겨우시죠? 만약에 이거 정말 그거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면 이번 찬야정진 오신 대단한 수학을 얻어갑니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또 머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살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면은요, 이 몸뚱이는 자기가 하는 줄을 몰라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이 몸뚱아리는요, 멍텅구리예요. 진짜 멍텅구리예요. 혹시 이거 실감하신 적이 있나요? 이 몸뚱이는 진짜 멍텅구리네. 애기 날 때요? 예, 그때는 아파가지고 예. 안 날 것 같은데 예. 까먹고 또 애기도 낳고 그렇게 하자면 애기 키우고 또 예. 그래서 이 몸뚱이는 말입니다. 이 몸뚱이는, 우리 몸뚱이는
멍텅구리예요. 몰라요, 지가요. 눈으로 보는 것도 모르고 귀로 듣는 것도 모르고 말하는 것도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르면 누가 하는 겁니까? 모르면 누가 하는 거냐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거냐고. 말로 설명하기가 좀 듣기는 들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사님. 거사님 한 번도 제가 안 여쭤봤죠. 앞에 계셨는데. 거사님과 제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주고받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배우기를 저도 배우기를 그러셨다. 우리 지정아 보살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 몸뚱이가 멍텅구리라서 전혀 볼 수도 없고 그러는데, 지정아 보살님은 지금 지정아 보살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딱 알아듣고 지금 말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있고 이렇게 보고 서로 얘기하는 거를 혹시 증명해 줄 사람 있습니까? 예,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있냐고요. 지정아 보살님 몸뚱어리도 완전히 무정물이고 아는 바가 없어요. 제 몸뚱어리도 무정물인데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듣고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이렇게 보고 있냐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불가사의한 거 아닙니까? 몸뚱이가 완전히 무정물인데, 몸뚱이는 멍텅구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이게. 네? 진짜 내가 집중을 했어요? 진짜 내가 있는 줄도 몰라요 사실. 이 몸뚱이는 그대로 한 덩어리예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였을 따름이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안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가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가 쉬운가 보시더라고요. 우리 일각거사님 거 해야 돼. 이게 일각거사님이에요. 일각거사님인데 일각거사님이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제일 처음에는 야외를 가서 요새 최고로 화소가 좋은 카메라로 딱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로 찍었어요. 세 번째는 MRI로 찍었어요. 네 번째는 현미경으로 찍었어요. 다섯 번째는 허공의 눈으로 찍었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영국 거사님, 카메라로 찍으면 일각 거사님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모습. 예, 카메라의 구조가 일각 거사님 우리 눈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각 거사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엑스레이로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만 나오죠. 해골이 나옵니다. 해골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 따위에 이 당신이요 이렇게 딱 줍니다. MRI로 찍으면 여행거사님 왜 나옵니까? MRI로 찍으면요. 왜 팩트로 몸 전체로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MRI 영상. 잘 못 그리겠는데 MRI 영상으로 나온답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로 나오죠. MRI 한 번씩은 다 찍어보셨을 거예요. 현미경으로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현미경으로 뭐에 나옵니까, 여행거사님? 예.
세포뭉치로 나와요. 일각거사님, 허공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거 일각거사님이요? 예? 알 수 없다. 자, 태거사님, 일각거사님이요. 한 명인데 말입니다. 요 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일각거사님은 어떤 사람을 집어서 일각거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 일각거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일각거사죠. 그런지 한번 물어볼게요. 순원보살님, 이 카메라 눈을 가진 나라에 가면 이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일각거사님이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해골 눈을 가진 나라에 가면 전부 해골이 걸어다니네. 이렇게 초고독하면서 딸들과 전부. 근데 그거 아주 미인이다 미인 아니다 거기도 그럴 거라 전부 해골로 막 이렇게 요 뼈가 요만큼 기니 짤리 해서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막 성형합니다. 얼굴 예쁘게 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미인의 기준도 때와 곳에 따라서 다 다르더만. 미인의 기준. 요새는 아이돌 얼굴이 똑같아서 잘 몰라요. 어떤 영화 감독님이 말입니다. 어저께 나온 걸, 그제 나온 걸 TV로 봤더니 분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귀엽게 생긴 팀. 이 성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귀엽게 생긴 팀.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팀. 자연미가 있는 애들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 벼울을 걸릴 때 굉장히 고심을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RI. 자, 현미경, 이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기가 어려운 건데, 현미경을 가진 이 세상에 가면은 일각거사님이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포 뭉치로 보이고 세포가 이것도 현미경도 100배 현미경, 10,000배 현미경, 100,000배 현미경, 지구만한 현미경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 다르게 보입니다. 일각거사님은 이 한 영상을 보는데 눈이 60억 개가 있으면 60억 개의 눈으로 이 영상이 보입니다. 60억 개의 세상에 가면 60억 개의 일각거사님이 있어요. 일각거사님 본인한테 물어볼게요. 일각거사님은 어느 모양으로 공부하실 겁니까? 하나 좋은 거 하나 찍어보시죠. 해골로 가실랍니까? 세포뭉치로 가실랍니까? 카메라 이 모양으로 가실 겁니다. 어느 일각거사님 모양으로 공부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위에 다 하노. 예. 자, 처음 오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거사님 성함을 요청하는데 지워버려가지고. 강암거사님이요? 여기 강암거사님이 계세요. 강암거사님은 어떤 몸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까? 마지막 눈으로 이 눈으로요. 그럼 이 눈은 다 위에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눈으로 이렇게 모양이 보일 수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각거사님은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견해가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견해가 다르다. 그럼 일각거사님의 본래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일각거사님 본래의 모양이 무엇이냐? 강암거사님의 본래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요? 원래 그 의미를 제가 어떤 시제가 무슨 간단하게. 다내 모양이라고. 예. 예. 저는 진짜 허공에 있는 것 완전히 내 모양 변하지 않는 가장 다른 견해에서 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예, 좋습니다. 저 제 거사님, 안경낀 거사님. 예. 아,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예. 거사님도 저거 그 뒤에도 안경 끼셨으니까 두 분 다 대답하시죠. 일각거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 오늘 요 공부만 해도 될 것입니다. 요 공부만 해도 될 것입니다. 거사님께요. 저한테요. 예, 안경 두 분 다 끼어서 두 분 다 하실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배용국이라고 합니다. 백야. 우리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것만 하면 됩니다. 배용복 거사님입니다. 여기. 배용복 거사님이 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 사람도 해골도 세포도 MRI 영상도 또 허공의 눈으로 본 것도 다 내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거사님. 나라고 할 수도 있고 예. 할 수 없기도 하고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할 수 없기도 하고 예. 할 수 있는다는 건 왜 그렇게 할 수 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것은 예. 그 업에 따라서 예. 각 들리니까 이래도 볼 수 있고 저래도 볼 수 있고 예. 예. 할 수 없다는 것은 예. 근원적으로 무니까 예. 근원적으로 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어쩌고 그러면 강암 거사님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있는 이유가 예. 각자 보는 사람의 업에 따라서 예. 분별심에 따라서 이래도 보이고 저래도 보이고 예. 이렇게 해서 사람의 저렇게 해서 입장에 따라서 예. 입장에 따라서 보이기는 입장에 한데 따라서 예. 입장에 따라서 보이기는 한데 강암 거사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업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질문이. 본인의 보는 사람의 업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업에 따라서 그 예. 사람이 반이 보이는 거겠지요. 예, 좋습니다. 그 뒤에 저기 거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업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돼야 업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업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유가 저기 부산에서 오신 춘학 보살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업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다 찍어보고 현미경도 다 본 적이 있거든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느냐는 겁니까? 있느냐는 겁니다. 말을 하자. 잘 모르겠는데 답은 절대성과 상대성이 있어요. 답은요. 우리 어디서 들은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얘기만 합시다. 어디서 들은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내가 병원에 가서 딱 찍으니까 해골이 딱 나왔어. 현미경에 딱 하니까 세포로 딱 나왔네. 또 전자장 그거 적외선 이런 데 하면은 막 빨간 초록색으로 딱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될 수가 있느냐는 그겁니다. 이거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른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이치만 완전히 이해를 한다면 다른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 기계가 전부 다르니까 그게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정답이죠. 기계가 다르니까 다르게 나오죠. 예, 좋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무엇이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다 아까 사람들 예. 에 대한 우리 이재화 보살님, 이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화 보살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본인 생각대로. 이 문제만 딱 정확하게 해결이 되면 상당 부분만이 해결이 됩니다. 모습이 후공성이라서 입지에 따라서 여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모습의 허공성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모습이 어떻다는 말인가요? 모습은 계속 변하고 잡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자체가 변하고 끄다는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콕 찌가지고 이거다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치? 그래도 이거 다 하는 순간에는 해골로 나오든지 세포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찍는 자체가 카메라로 보는 상이 실질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의 망상이라나 뭐 꿈과 같은 그런 얼굴로만 보는 거지. 지금 실질적인 카메라로 보는 현실의 일각 선생님 저쪽 얼굴이 안 끼고 해골도 진짜 해골이 안 끼고 예. 그지? 그게 가짜 아닙니까? 조금만 더 써보시죠. 조금만 더 써봅시다. 저기 안경낀 보살님 새로 오셨죠 오늘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한테 딱 얘기를 들어야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MRI에만 볼 수 있는 뭔가가 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말로만 다 분석을 하겠지. 그 모습만 보겠죠. 예, 좋습니다. 제가 보는 눈으로 예. 보는 거잖아요. 예, 제가 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연기의 의존성 때문에 예? 연기의 예, 연기 의존성 때문에 말씀 다 맞는데요.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기의 그것 때문에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여가사님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에서 다 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있나입니다. 내가 있나. 내가 있다에서 카메라 눈, 엑스레이 눈, MRI 눈, 현미경 눈, 허공의 눈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사고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해광명 고사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라서 답하실 수 있죠. 어떻게 사고를 바꿔야 되느냐. 이 모든 지금 얘기는 이것만 하고 끝이 나도 됩니다. 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내가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상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를 자꾸만 하면 내가 있다에서 출발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데 더 눈이 가 있거든요. 마음이. 이거 원천적인 것은 내가 있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오늘은 너무 큰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내가 있다에서 내가 출발을 하고 있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최민식 교사님 어떻게 갈까요? 모습 있는 거라고 보시죠. 이 삼라만상, 내 생각, 몸뚱이가 나다. 모든 것을 나는 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해서 모든 사고를 하고 있다. 내가 있다에서 모든 사고를 하고 있다. 저기 일각거사님이 제일 위에 나왔으니까 일각거사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각거사님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이느냐는 겁니다. 일각거사님이 어떤 모양이길래 이렇게 보이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각거사님은요, 상은 상이지만 무슨 상이요? 비상이라서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비상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봐요. 보죠. 이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분이 비상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변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비상이라서 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변에 따라서. 본래는 이재학 보살님이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변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본래는 뭐냐? 비상. 본래는 무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그렇게도 보이고 60억 인구 60억 나라에 전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일각거사님.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런 모습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이클이 누구 사이클이냐? 전부 자기가 낳은 세상이에요. 해광용 보살님은 해광용 보살님이 낳은 세상, 제가 낳은 세상은 제가 낳은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서로 부닥치지를 않네. 왜 부닥치지 않죠? 해광용 보살님. 어째서 부닥치지 않느냐? 실체가 없어. 다른 말로 실체가 없다는 것보다 공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지 않는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공리에 요달하게 돼요.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일각거사님이 어떤 모양이라서 이렇게 저기 부처님 경전에 저기 송을 스님 저기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하지? 저기 84,000세계 그 아침에 예불할 때 이 예불을 하니까 잊어버렸는데 뭐지? 그물처럼 얽혀 있는 세상인데 제망차례? 제망차례. 네, 중중 제망차례 있죠. 이 세상이 지구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만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중중 제망차례예요. 세상이 다른 말로 하면 겹치고 있어서 사이클만 다르게 있는 거예요. 뭐 크게 나가면. 그래서 만약에 아까 금강경 사국에 뭐였지? 일체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거든요. 이것을 고정된 하나의 실체로 보지 않느냐. 바로 허공으로 보냐. 허공이 어변에 따라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런 모습을 다 놔둬. 손 움직이는 거, 이런 모양. 아이가 젊어서 어른이 돼서 늙어서 죽는 거. 이게 다 변하는 이치이면서 무엇이냐? 다
공이라는 거죠.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헛것이라는 건 뭘 기초로 하고 있느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뭘 기초로 하고 있느냐? 공리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를 정말로 열심히 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어떻게 해요? 새말귀를 참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야반에서 1년을 하고 실천반 새말귀반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유마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포친자리가 무정물을 굴린다를 좀 빨리 했어요. 지금 실천반에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반야반에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를 충분히 해서 충분히 익어서 내한테 뼈가 되고 살이 돼서 실천반으로 올라오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면 무엇이 되냐면 변화가 되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갔을 때 공부할 때는 그럴듯한데 문지방 딱 나서고 나면 꽝이네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 공부가 재미도 없고 믿음도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면 결정이 안 됩니다. 네 몸뚱아리가 모습이 아무리 변하고 헛것이라고 해도 믿어지지를 않아요. 나에게. 왜? 실감이 안 오거든. 느낌이 안 오거든. 그래서 요 일각거사님의 이 여러 가지 이 모양이 될 수 있는 거는 왜 모양이 될 수 있나?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런데요. 세 개를 표현할 때입니다. A 세 개, B 세 개, C 세 개, D 세 개. 이 세 개에 있는 사람은 딱딱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일각거사님이 본래 모습이 없거든요. 본래 고정된 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동용 거사님 예. 부산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내려가실 때 딱 하나 붙잡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이대로 비상이라는 몸뚱이 이대로 비상이라는 그걸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알겠습니다. 내 몸뚱이만 비상이냐? 이 세계 내 몸뚱이가 모습이면 모든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 모습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동영 거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부인도 그러시고요. 자녀들도 그렇고 법안들도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산, 바다, 물, 모든 세상 일어나는 내 생각, 물질, 비물질 모든 것이 무엇이다? 비상이라서 인연에 따라서 이런 모습도 놔두고 저런 모습도 놔두고 이런 색깔도 놔두고 저런 색깔도 놔둡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선생님께 딱 왔을 때 선생님이 수반에 꽃이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그때 꽃이 이렇게 보상에 수반에 딱 꽃이 있고 있는데 백합을 딱 가르치시면서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윤영구 과사님. 이 색깔이 백합꽃 색깔을 딱 가르치면서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고 그러면 윤영구 과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흰색. 그 말이 정답이죠. 그런데 흰색 색약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사람이 보는 색으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흰색이 색약인 사람은 다른 색깔로 보이겠죠. 뭐 빨강으로 보인다든지 파랑으로 보인다든지 그런 색깔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백합 하나를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대답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백합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서 그렇게 다 다르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비색이라서 그렇잖아요.
백합은 본래 비색이라서 인연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본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습 있는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상이 비상이기 때문에 상을 그대로 상에 머물면 절대로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왜?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죠. 엑스레이 찍어서 해골 보는 것밖에, 일각도사님을 해골로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은 내 몸뚱어리, 이것이 비상이다. 그래서 제일 쉬운 말이 뭐냐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지 않는다.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과연 나중에 어떤 말로서 나에게 다가올 것인지 이해가 될 것인지 그거는 공부를 하고 난 뒤의 얘기죠. 지금 변하고 헛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언어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언어의 뜻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뜻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